네, 첫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날씨가 어저께 막 눈도 오고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날씨가 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실 때는요, 컨디션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따뜻하게 입고, 뭐, 실내들 덥잖아요. 더우면 벗을 수 있게 얇은 거를 몇 개씩 한 두세 개 입는 게 공부하시기에는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하여 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요,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부터 차례대로 볼 건데요.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서 267페이지 펴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소유권 일부 보존 등기부터 이제 천천히 봤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우리는 일부 이전 등기, 우리는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린 바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매년 4문제까지 최고 5문제까지 출제된 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만 잘 하셔도 어느 정도 문제는 적당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현재 갑은 X 부동산을 신축하고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보존 등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X가 지금 캠핑장, 야영장 또는 리조트 같은 거예요. 혼자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힘드니까 어떻겠습니까? 보다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동업을 할 수도 있겠죠. 동업을 하면서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을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때는요,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의 지분 2분의 1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게 되면 을 명의로 2분의 1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등기가 가능하고, 자, 우리 이렇게 등기가 되고 나면요, 을과 갑은 각 2분의 1 지분 공유의 형태로서 소유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단독의 형태에서 공유로 소유권 일부 이전 또는 지분의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이렇게 갑과 을은 각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 공유의 형태로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영위를 하고 있다가 어때요? 갑이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겠다. 나의 지분을 유망한 사원, 전도 유망한 사업가 병에게 내 지분 전부 이전해 줄란다.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갑을 2분의 1 공유하고 있다가 갑은요, 자신의 지분 전부를 병에게 이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이거 말한다. 갑 지분의 전부 이전 등기를 통해서요, 병 명의로 2분의 1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 공유의 형태에서 공유 관계에서 갑은 탈락하게 될 것이고, 맞습니까? 병과 을이 공유의 형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때 하는 등기는 지분 전부 이전 등기가 될 거예요. 되었나요? 자, 그럼 한 개 더. 자, 이런 상황도 있을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을이요, 자기 친구가 계속 사업을 같이 하자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어이구, 너네 사업 정말 마음에 드는데 같이 하자 꼬시니까 어때요? 에휴, 이거 안 되는데 내 지분 절반만 줄게. 같이 한번 해보던가 라고 해서요, 을은요, 자신의 친구 정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가 아니라 지분 일부만 이전을 해서 정 4분의 1 지분 그리고 을 4분의 1 지분으로서 현재 병과 정과 을이 각 2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의 형태로서 소유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은 뭐다?
단독에서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게 되면 공유의 형태를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공유의 형태에서 수인의 공유자 중 자신의 지분을 전부 이전 또는 수인의 공유자 중 자신의 지분 일부 이전의 등기 형태로서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지분은요, 등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지분 이전 등기 된다면서요. 지분 이전 등기 된다고 해놓고, 자, 지분은 등기사항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하는. 자, 아직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안 돼. 그리고 권리 일부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부분이 여러분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힌 겁니다. 그럼 또 등기사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맞아요. 때문에 자, 지분은요. 등기사항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로서 일부 이전 등기 형태로서 지분이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구분하시겠죠? 자, 이것과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게 있는데요. 바로 맞아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일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얘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권리의 일부, 지분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이다였고 저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일부의 소유권 등기하면 계속 요거만 떠올리신 게 있는데 아니에요. 요 두 가지를 꼭 구분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형태는 모두 가능한 경우였고요. 267페이지 책 잠시 봅니다. 네모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양가로 2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자,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밑줄.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밑줄. 동그라미 1번이죠. 자, 그리고 공유물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나요?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밑줄.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요,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어떻게 분할을 해서 전부 이전 등기만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자, 2번까지를 보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동소유의 등기에서 참고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표 찾았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번 체크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 체크.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268페이지로 봅니다. 자, 268페이지 보시면 자, 이 해서 합의에 관한 등기 되어 있습니까? 자, 이 합의에 관한 등기는 우리는 민법상의 주합에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 내용 표시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민법상 합의물에 대하여는 합의자의 지분은 있지만 밑줄 합의자의 지분은 있지만 네, 주사모 A, B, C가 3분의 1 지분으로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은 있어요. 실체관계에서. 하지만 등기부에는 지분이 등기사항이다냐? 이다 아니다? 아니었죠. 두 번째 줄.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까? 지분의 X. 지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분의 X. 자, 그래서 지분이 등기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죠. C가 D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C의 지분이 D로 이전되는 실체관계의 모습을 등기부에는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합의자 전원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밑줄. 자, 그리고 나머지 합의자들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지분을 타에게 매도 처분하였다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니다. 자, 합의자의 합의로 하는 합의명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찾았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있네요. 합의자의 합의로 하는 합의명의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밑줄. 자, 합의 지분이 이전이었지만 등기는 변경 등기가 된다는 점까지도 정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요 정도의 개념 들고 가시면 충분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지분의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이제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볼 거예요. 자,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첫 번째는 바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건데요.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될 건데,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신청 절차부터 어때요?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등기 절차 과정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를 들어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절차 총론, 총설의 내용을 모두 매매로 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단 하나 쟁점, 뭡니까? 거래 가액에 관해서 시험에 출제될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은 뭐 나머지 특이한 사항들이 나오지 여기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출제되는 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쟁점 바로 거래 가액입니다. 자, 거래 가액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269페이지 밑에 실거래 가액에 등기되어 있습니까? 네, 요 부분인데요. 자, 앞에 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아셔야 되는데 왜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100억짜리 사놓고 1억, 2억 매매가를 낮춰가지고 다운계약서 왕창 낮춰가지고 어떻게 세금 줄이는 세금 포탈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반면에 자 2억 5억 2억 5억 하는 거를 막 10억에 15억에 거래를 가격을 뻥튀기 올려가지고 실거래가를 부풀리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시세를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자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정보가 공시가 되고 맞습니까? 실거래 가액이. 그래서 실거래 가액을 등기하여라라는 요 법이 이제 2006년도에 생겼는데요. 이해됐나요? 때문에 자 이거는 매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공정한 거래 생활을 위해서 기록하여라의 내용이었고요. 때문에 자 통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라면 거래 가액을 기록해야 되고요. 하지만 예외의 경우라고 한다면 거래 가액이 기록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통상의 등기에는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래 가액이 기록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험은 이 원칙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언제 거래 가액이 기록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이 되는가를 물어볼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거예요.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 한 번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괄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되는 경우에요. 신청서 하나로 일괄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매매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매매 목록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하면서 건물이랑 토지랑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았죠. 그리고 저번에 기억납니까? 관할과 목적과 원이 동일하면 신청서 하나로 일괄하여 신청. 이거예요. 일괄하여 신청했을 때 2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매매 목록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또 자, 2개 이상이 아니라 부동산이 이때는 1개예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입니다. 뭡니까? 공유자와 공유자 2인 이상이 서로 다수인이 매수인이고 매도인인 경우에는 뭐라? 매매 목록을 작성하랍니다. 그래서요. 자, 2가지예요. 부동산이 한 번의 매매 계약에 따른 2개 이상의 신청이거나 또는요. 부동산이 하나라 하더라도 언제?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고 한 다음에 이때는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매매 목록은 어떻게 생기느냐?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매매 목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표가 나와서요. 여기 1번, 2번. X부동산 표시랑 그리고 가액. 그리고 Y부동산 표시랑 가액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총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2개를 해서 10억에 샀습니다. 라고 하면 10억에서 5억, 5억이거나 7억, 3억이거나 총액이 10억 적혀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매매 목록은 우리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요? 매매, 도신공매 기억납니까? 도신공매는 기억나죠? 도신공매에서 매매 목록은 등기부잖아요. 등기부 첨부 서면이기도 하고 등기부처럼 영구 비치 보관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 서면으로 이 매매 목록을 제공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요. 매매 목록을 보면 총액이 나와 있습니까? 총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매매 목록 번호예요. 매매 목록 얘가 99에 997이다 라고 하면 997의 1번, 997의 2번 하게 되면 매매 목록 번호 997의 1 또는 1을 적어 놓으면요. 매매 목록 번호를 매매 목록이 있었어? 매매 목록에 가서 매매 목록을 번호를 보면 총액과 거래가액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매매 목록 번호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래가액 따로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중복될 뿐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한다? 거래가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매매 목록 번호 언제 작성을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2개 이상이 일괄하여 신청이 되었거나 또는요. 부동산이 하나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하여 매매 목록을 제출할 거고 매매 목록이 제출되었다면 매매 목록을 보고 등기관은요. 등기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을 할 겁니다.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이 되었다면 거래가액 달리 따로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거래가액에 관해서는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외 언제 기록되지 않는가 그 시가 언제인가 요 정도만 들고 가면 충분합니다. 거래가액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269페이지 넘기시면 270페이지에 3번 매매 목록의 제출 여부 표 맨 위에 있죠. 찾았습니까? 네, 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되었습니까? 네. 넘어가서 이제 271페이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봅니다. 수용이에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리고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년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하지만 수용은요. 여러분이 챙겨갈 쟁점을 막 자세히 안 보셔도 딱 2가지만 챙겨가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이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챙겨갈 시험은 딱 2가지. 개념은 2가지.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수용은요. 얘는 뭐예요?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었죠.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얘는 원시 취득입니다. 자, 깨끗한 등기부를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나타난다. 그 형식을 이전 등기의 형식을 취할 겁니다. 수용의 이제 절차 진행상 절차의 문제로서요. 자,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얘의 이 이전 등기의 그 본질은 보존 등기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전 등기는요. 자, 공동 신청이냐, 얘가 이전 등기가 공동이냐, 단독이냐가 그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요 한 문제 출제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쟁점은 그래서요. 직권 말소 범위 또는 대상인지 아닌지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얘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한번 수용을 전체 그림을 도표를 그려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현재 X 토지예요. X 토지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한 소유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타임테이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쭉 선 한 개 끌 건데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요거를 끊고 시작해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복습하시거나 또는 문제를 풀 때 요거 선 한 개 끄시면 문제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현재 갑은요 X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한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갑은요 A 등에게 자 지상권 등을 설정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갑은요 토지에 대하여 A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 소유권을 을에게 매매를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하고 현재 등기부 명의 누구다? 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현재 소유권자 을입니다. 자, 을은요 이 X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때요? 이 토지를 개발해서 리조트 부동산 재벌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소특필하고요. 뉴스랑 기자당 불러가지고 자, 땅 팝니다 하고 막 땅 팔라 하고 있는데 땅을 탁 파자마자 어떻게? 예, 이만한 뼈가 나옵니다. 이만한 뼈가 나오고요.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를 또 팠거든요. 쨍 하면서 녹그릇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문화재죠. 문화재가 나오면 네, 이 공사는 당장에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어떻게 갑자기 막 전국적으로 막 뉴스도 나고 신문도 나고 하니까 당장에요 이거 역사문화박물관 만들자 강제 수용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이 개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수용 개시한 날이 되면 얘는 뭔다? 등기 없이 사업 주체 등 사업 시행자 등 S 등은요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소유권자 누굽니까? 을이에요. 등기 없이 수용 개시 일에 바로 취득해요. 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수용 결정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에 사업 주체 등은요 등기 없이 취득. 왜요? 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되었습니까? 187조 물권 변동 등기 없이 취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S는요 취득했지만 등기부의 명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등기부에 한번 표시를 해서 공시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사항을. 자, 등기부의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먼저 갑구의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을구의 1 지상권 설정 A명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을 명의로 이 소유권 이전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고요. 자, 현재 S명의 등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었습니다. 자, S명의 등기 안 되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진정한 X 토지에 관한 권리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 누구예요? 누굽니까? 을입니까? 맞아요. 아니죠. 얘는요. 진정 권리자는 S. S는요. 현재
수용 개시 일에 어때요? 얘는 등기는 없이 물권 변동했다고 말했잖아요.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S는 소유권 취득하고 얘는 권리자 이단이다.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리 권리자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어른요 소유권을 뺏겨 한참 기분이 나빴는데 동생이 오는 겁니다. 형님 아직 등기 안 넘어갔던데 아직까지 형님 거던데 어서 팔아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라고 하면서 등기 보니까 지 거 같잖아.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라면서 자 어른요 자 A 등에게 이전 등기 가능해질까요? 자 B 등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B 등의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는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누구에게 자 C에게 전세도 달아주고 또 D에게 저당도 잡혀보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왜? 현재 등기 명의인이거든. 현재 등기 명의인 기회를 삼아서 지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있다고요. 됐나요? 되었습니까? 자, 근데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예요. 왜?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 진정한 권리자가 S이기 때문에 얘는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에서 무효의 등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등기가 막 달립니다. 달리고 있다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 자 이때쯤이에요. 막 여기 어떻게 막 전세권 저당권도 달리고 여기 소유권도 막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드디어 사업 주체 S 등은요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S명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 의무 없다며. 맞습니까? 등기 의무 없다며. 등기 없이 취득했다며. 근데 이전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등기합니까? 처분하려면. 맞아요. 그래서 수용을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이 모자라면은 붙여야 될 거고요. 땅이 남으면은 모양 예쁘게 잘라야 되거든요. 뭐다?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진행 중에 처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처분하기 위해서 만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한 이때쯤에 한 4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S명의 이전 등기를 받아올 거예요. 이해됐나요? 되었습니까? 자, 이전 등기 나왔습니다. 자, 이전 등기이지만 이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라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본질은 보존 등기. 자, 그리고 이전 등기입니다. 이때 이전 등기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전 등기. 자, 그래서 이전 등기 하면 왜 단독입니까? 이전 등기가. 형식은 이전이라니까요.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습을 하셨거나 보신 분들은 이제 기출 지문을 한번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수용은 단독 외우시는데요. 잘못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예요. 자 현재 권리자 누구? 을이 권리를 뺏기죠. S는 취득합니까? 의무자 권리자가 있네요. 요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은 단독, 수용은 공동 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 의무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거고 권리자, 의무자가 있네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이전 등기는 공동이 원칙입니다. 공동이 원칙이에요. 자, 근데 공동이 원칙인데 을은 해주겠습니까? 공동 신청 한다 안 한다? 안 해줘요. 공동 신청 안 해줍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뭐 10에 9, 8이 아니라 10에 10, 100에 100입니다. 얘는 안 해줄 게 뻔해요. 사람도 어때요? 제가 100억짜리가 있는데 역사문화 박물관 만들어야겠습니다. 뺏어 간다고 한다면 그러세요. 역사문화 만드세요 합니까? 안 준다고. 알아서 해봐라. 나 절대 안 준다면서. 등기필 정보 없애부지.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안 해주는 게 뻔할 뻔짜거든. 공동 안 해주는 게 원칙이라 보니까 어때요? 공동 안 해줄 게 뻔하니까 공동이 원칙이지만 뭐한다? 단독에 의한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가 가장 완벽한 정답입니다. 기출지문이 섞여 나오면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단독 할 수 있다. 단독 의한다가 옳은 지문.
자, 수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하면 그는 틀린 지문입니다.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되었습니까? 공동이 원칙이지만 안 해줄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요 지문을 정리하세요. 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오면 이제 수용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 등기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 보존 등기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존 등기처럼 깨끗한 등기부를 만들어줘야 돼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권리 등기 없애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요, 등기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의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요,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떻게? 전부 직권으로 말소를 할 거예요. 자, 키워드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리고 설정 등기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등기는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떻게? 전부 직권 말소하면 돼요. 자, 요 위에 표를 볼까요? 요 위에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위에 소유권 이외 설정 등기죠. 설정 등기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떻게? 전부 직권 말소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럼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도 전부는 아닙니다. 소유권은요, 수용 개시일이에요. 수용 개시일 이후에요. 수용 개시일 이후에 권리 등기 직권 말소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용 개시일 이후 직권 말소가 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용 개시일이 중요합니다. 설정 등기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전부 말소이지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전 등기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용 개시일 이후에 직권 말소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보존 등기라면서요. 깨끗한 등기 만들어 주려면 요 앞에 있는 소유권 수용 개시일 이전의 권리 등기 얘들은 어떻게 한대요? 얘들은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는데 얘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 존속 대상입니다. 말소하지 않아요. 왜 말소하지 않느냐? 보존 등기 깨끗하게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얘가 봐도 뭐다? 이전 등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왔죠? 그럼 이전 등기 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 절차가 남아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 어떤 관리관 간직이 있느냐, 이 앞에 근거는, 출처는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워서 짝대기 끝난 게 말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없어지는 게 말소였어요. 때문에 얘는 말소시키지 않고 남겨두는 겁니다. 왜? 돌려주려고. 되었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이후에 직권 말소, 이전이라면 존속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다까지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설정 등기 전부 직권 말소. 그리고 소유권 등기 이후에 직권 말소. 이전은요, 존속 대상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마지막 쟁점 하나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와서 깨끗하게 지우고요. 깨끗하게 지우고 막 수용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사업 진행하면서 역사박물관 이름을 이제 이 유물의 시기에 맞춰서 뭐 삼국시대 박물관, 무슨 고려시대 박물관, 뭐 조선시대 박물관 해서 제목을 달라고 탄소연대를 분석을 했거든요. 탄소연대 분석을 해서 시대가 나와야 되는데 뼈가요, 희한하게 사람 뼈가 아니라 개뼈였습니다. 그럼 노그릇은 나와서 노그릇에 막 때를 막 베꼈거든요. 때를 베끼니까 밑에 영어로 메이드 인 차이나 다 해서 1,000원 붙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유물이 아니었죠. 그러면 더 이상 수용해서 박물관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래의 주인에게 수용하기로 했던 이 사업이 재결이 실효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수용사업이 재결 실효로서 어떻게 말소 등기하고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줄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수용사업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고 자, O 소유권 자, S 소유권 말소를 하고 소유권을 돌려줄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등기 4번 등기는 S의 소유권을 말소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말소 등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원칙. 자, 뭐 여러분 그냥 두 개 중에 찍는 게 아니에요. 말소입니까? 하면 말소, 공동, 단독 막 찍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 권리자, 의무자 있는지를 봐야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S는요 권리가 있던 소유권이 날라갈 거고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할 거고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면 얘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신청. 그래 맞아요. 이 저당권 이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도 어떻게? 말소도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하는데 누가 을과 S가 공동 신청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공동 신청하라고. 자, 을어라. 사실은 이게 개뼈였거든. 문화재가 아니란다. 아이고 다행이지. 돌려줄게라고 하면 자, 말소 등기 신청하러 온나니 줄게라고 하면 을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이제 100억짜리 뺏기를 판에다가 받으니까 기분은 좋아. 그런데 찜찜해. 그러니까 한번 튕겨보는 거야. 야, 이해됩니다. 야, 뺏어갈 때는 이혼차 잘만 뺏어가더만. 가져갈 때는 단독으로 잘만 뺏어가더만. 줄 때도 왜 내보고 오라가라고. 네가 잘못했으면 내 앞에 네 원차 갖다 줘야지. 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단독에 의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받아올 때 공동이 원칙인데 안 주는 게 당연하니까 단독 한다며. 그럼 단독 받아갔으면 단독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일리는 있지만 얘는 공동이 원칙입니다. 공동으로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라고 한다면요. 이 사업 주체도요. 그냥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고 주면 좋아 편해.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이 소유권 신탁에 걸리게 되면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걸리게 되면 강제 수용을 당하면요. 이렇게 안에 막 지 맘대로 B도 있고 C도 있고 A도 있고 지 맘대로 걸릴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야, 얘는 공정한 거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함부로 이 말소 등기 하고 나면 얘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권리자 두 손에 꼭 쥐어줘라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똑바로 돌려주라고 공동 신청 의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해됐습니까? 뭐 판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이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들고 가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네, 공동 신청이 원칙. 그런데 공동 안 하는 게 당연하니까 안 해줄 게 뻔하니까 단독 할 수 있다가 가장 완벽한 정답 지문, 기출 지문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었어요. 수용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줄 겁니다. 이 수용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하여야 한답니다. 얘는 공동 의무입니다.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 지문을 정리를 꼭 합니다. 되었습니까? 요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자, 설정 등기는 어떻게? 전부 직권 말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후에 직권 말소. 요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합시다. 자, 그 내용이요. 271페이지. 책 정리 잠시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있습니다. 자, 신청인에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원시 취득 밑줄. 그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로 행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공동 안 해주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네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이지 신청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밑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래서요. 자, 밑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의 내용인데요.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하되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를 기록합니다. 수용 개시를 취득해요.
수용의 개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용 개시일 밑줄 하시고 수용 개시일에 위에다 적을까요? 등기 없이 취득.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 언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토지 수용이란 말소 등기인데요. 토지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직권 말소 대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밑줄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은 존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밑줄 하시고 전부 하나 적읍시다. 바로 뒤에다가 전부. 무슨 말이냐? 얘는 이후인지 전인지 그런 기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얘는 수용 개시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되었다면 전부 직권 말소를 할 거예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예, 시기 가리지 않습니다. 전부 직권 말소. 자, 그리고 3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있습니까? 처분자 등기 전부 직권 말소.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인데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돼 있나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밑줄.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밑줄. 자, 받아올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였죠. 하지만 돌려줄 때는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의무였어요. 이해됐습니까? 되었나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수용은 요 두 가지 쟁점마다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자, 272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있는데요. 얘는 좀 이따가 자 말소 등기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4페이지. 자, 274페이지 폈습니까? 네, 밑에 보시면 4번 기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는데요. 양가로 1번에 환매 특약 등기, 페이지 넘기면 신탁 등기, 양가로 1번 신탁 등기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등기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환매 특약 등기는요. 평상시에는 이제 신탁 등기가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 2개년 동안은 환매 등기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한 문제, 단독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출제된 바. 자,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간단히 볼 건데요. 이 두 가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하고 정리할게요. 봅니다. 자, 그럼 먼저 환매 특약 등기를 알아야 되는데 환매 특약 등기 뭡니까? 환매 특약 등기. 환매. 예, 환매를 특약을 하는 거죠. 그럼 환매는 뭡니까? 환매. 맞아요. 재매매의 예약의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약으로서 다시 살려고 하는 게 환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매 특약 등기, 요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겁니다. 자, 얘들은요, 이 두 가지는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거나 학습할 때도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 학습하는데 훨씬 더 도움됩니다. 자, 똑같이 볼게요. 자, 먼저 환매를 봅니다. 환매는 다음 같아요. 자, 갑은 X 부동산이 자 뭡니까? 지금 10대째 물려오는 고저택입니다. 진짜 문화재, 역사 문화재 올라간 그런 저택이라고. 한 200년 물려왔습니다. 200년 물려왔는데 안 팔려고 하는데 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친구한테 돈 빌리려고. 자, 을어갑니다. 을아 내 이 집 안 팔려고 하는 거 알지? 근데 너무 급해서 내가 잠시 파는 거거든. 2년 뒤에는 내가 다시 살 거니까 팔긴 파는데 2년 뒤에는 내가 다시 살 거니까 그대로 갖고 있어라 라고 재매매의 예약 환매 특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요, 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1번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매는요. 아무런 조건 없는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꼭 갖고 있어라. 네가 샀던 금액 매매 대금 5억에 매매 비용 네가 매매 계약하고 등기하고 하는 들었던 비용 1억까지 합해서 6억에 2년 안에 살게 재매매 예약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을 등기부에 기록을 할 건데 자 보면요. 이때 환매 특약 등기 환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가 몇 개다? 2개입니다. 2개의 신청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1번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1개 그리고 2번 환매 특약 등기 신청 1개 2개 신청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2개의 신청인데 얘들은 일괄할 수 있다 없다? 일괄이 아닙니다. 왜요? 원인이 다르거든. 목적이 다르거든. 이전 등기와 환매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등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때문에 얘는 2개의 등기고요. 2개의 등기이고 맞나요? 일괄하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 얘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럴 수가 있거든. 자 팔아놓고 좀 아쉬우니까 야, 나 그거 환매약인가 알지? 이후에 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야, 이거 안 팔 건데 환매 다시 할 예약으로 파는 거다. 조건 부구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동시에 신청을 할 거고 동시에 신청하되 얘는요. 좀 전에 봤습니다. 얘는 일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각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 몇 개? 2개가 될 거예요. 자, 신청서가 각각이기 때문에 각각 접수 번호가 다르고 순위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요. 각각의 순위 번호가 생기고 순위 번호 몇 개? 2개가 될 겁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그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을명의 이전 등기가 되면서 자 그런데 이 을명의는 그냥 단순 명료한 계약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조건이 붙었죠.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환매. 그래서요. 자 우리 환매 특약 환매권자 갑해서 갑의 환매권이 등기가 될 거고 자 이 등기는 단독 권리가 아닙니다. 특약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총설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납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번호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왜요? 특약은요 주등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등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더하는 특별한 특약이기 때문에 특정 약정 특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기 1호로서 이다가 이 부기 1호로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였습니다. 특약이 붙으면 부기등기가 됩니다. 되었나요?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매 특약 등기는 여기까지 보세요. 자 어떻게 등기가 몇 개? 2개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신청이라서 이후에 신청하면은 각합니다. 얘는 딴맘이에요. 딴맘. 되었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야 팔긴 파는데 요거는 다시 살 거다. 바로 동시에. 자 근데 얘는 일괄할 수 있습니까? 각각의 신청서입니다. 각각의 신청서. 그리고요. 각각의 신청서 2개이기 때문에 순위번호도 2개. 이때 순위번호는 환매 특약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에 의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형태를 보시고 이제 신탁 등기로 넘어가요. 신탁 등기. 신탁 등기도 똑같아요. 자, 신탁 등기는
형태가 다음과 같아요. 자, 갑은 현재 X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얘가 고위 공무원이에요. 공무지, 공직자입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거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많죠. 그러면 청백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재산을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을에게 을아라 친구야. 자, 내 건데 요거 지금 내가 이제 공직자 나가니까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좀 그렇다. 돈 좀 없어 보이자. 이거 네 명의로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해서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 신탁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하는 신탁 등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신탁 등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등기를 마쳐버리면 자, 민법 시간에 부실명 배우셨습니까? 부동산 등기 실명제 위반하는 하지 마라 신탁행위입니다. 왜냐?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 등기를 하면 누가 권리자인지를 공시를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자, 근데 등기부를 받습니다. 소유권자 누구예요? 진짜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 그래요. 얘는요, 이 등기대로 가면 소유권자가 숨겨집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이 등기는요, 하지 마라 신탁행위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요거 신탁행위 말고 신탁 등기가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다른 등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탁행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탁 등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을은 내가 받아온 게 맞지만 아이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을 제게 아닙니다. 이 등기는요. 제가 뭐다? 지금 제 명의이긴 하지만 제게 아니라 얘는요. 신탁계약에 따른 갑겁니다. 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 원부의 내용 따라서 제가 갖고 있을 뿐이지 현재 누구다? 갑겁니다를 공시하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적시하는 신탁 원부를 기록해야 우리가 그래서 말한다 신탁법에 등기법에 관한 부동산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등기는 몇 개? 2개의 등기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등기는 몇 개입니까?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와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와 그리고요 이 소유권 이전이 4개 아니라 뭐다? 신탁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라는 신탁임을 공시하는 신탁 등기 2가지예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의무자, 권리자가 생기는 권리 등기. 하지만 얘는 신탁 등기는요. 얘는 신탁이에요. 신탁의 형태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탁임을 밝히는 공시의 등기. 이해되겠습니까? 자, 공시의 등기이고 권리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등기 공동 신청. 하지만 공시의 등기 단독에 의하면 단독 신청이에요. 권리 의무관계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신탁 원부입니다. 신탁 원부에 의해서 이건 제게 아니라 갖거예요 하면 소유권자, 권리자가 뭐 권리를 잃고 권리를 취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자, 이렇게 2개의 등기 신청이 있습니다. 이때 2개의 등기 신청인데요. 얘는 마찬가지요.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신탁 등기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신청하는데요. 동시에 신청하는데 희한하게 얘는요. 신청서
하나에 신청합니다.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위에 밑에다가요. 자, 이 이전 등기 신청은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위에 보면 종이 한 장에다가 위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을 적시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자, 신탁 등기 내용을 적시합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할 거예요. 하나의 신청서를 쓰기 때문에 순위번호 몇 개? 예. 순위번호 하나를 가집니다. 어떻게 표시합니까? 요렇게. 되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요렇게 하나의 순위번호 가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하나의 순위번호. 왜요? 동시에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했거든. 이해되겠습니까? 요 형태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환매특약이랑 신탁 등기는 형태가 비슷해요. 두 개의 등기 동시에 신청합니다. 두 개의 등기 동시에 신청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자, 환매에서는요. 각각의 신청서, 각각의 순위번호. 특히나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특약 등기, 부기 등기. 하지만요.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에 신청하죠. 일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순위번호 주등기로 들어갑니다. 부기등기가 아니라 신탁 등기는 부기등기가 들어가요.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신탁 원부 말인데요. 신탁 원부는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좀 전에 안 봤습니까? 도신공매 좀 전에 매매 목록할 때도 하시더니 도신공매 뭡니까? 신탁 원부 얘도 등기부였습니다. 광의 등기부였고 어떻게? 등기부처럼 영구히 비치 보관 이랬나요? 요 내용까지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요 환매랑 신탁 등기는 뭐 쟁점이 몇 가지는 있는데 요 두 가지 생김새만 가지고 요 정도만 딱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시고 자, 책 정리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자, 4번 기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시면 31, 32, 33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자, 그리고 기왕에는 신탁 등기가 이제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에 가면서 환매 특약 등기가 또 이제 점점 비중이 높아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환매 특약 등기 체크하시고 별표 2개. 자, 동그라미 1번 의의를 봅니다. 환매 특약이에요. 특약 동그라미. 그리고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하고요. 자, 두 번째 줄에는 환매권은 채권 밑줄. 환매권은 채권이었습니다. 때문에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자, 봅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동그라미. 동시에 신청해야 되지. 되었습니까? 하지만 밑에 보시면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가 아니라 세 번째 줄에네요. 별개로 동그라미. 별개의 신청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75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도로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 키워드는요. 별도로입니다. 별도로 밑줄. 무슨 말이냐? 기출 지문에서는요. 별도로가 이후에로 나왔습니다. 매매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지문에서는 별도로 출제가 되어 별도로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기출에서는요. 기출 지문에서는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신청된 환매 특약 등기를 물어온 바 있습니다. 자, 이때 이후에 또는 별도로 신청된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합니다. 왜요? 동시에 신청해야 되거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신청 정보의 내용 필요적 사항으로서 매매 대금, 매매 비용, 대금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니은번 체크하시고요. 등기 형식은요. 환매 특약 등기는 특약의 동그라미, 특약 등기, 부기 등기입니다. 반드시 부기 등기로 실행한다. 부기 등기 동그라미. 특약 동그라미, 부기 등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요 두 가지만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자, 27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신탁 등기 되어 있습니까? 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자, 신청 방식을 봐요. 신탁 등기 신청은 권리 설정 등기, 보존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했죠. 동시에 동그라미. 무슨 말이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동시에 신청. 보존 등기와 신탁 등기 동시에 신청. 설정 등기와 신탁 등기 동시에 신청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신청.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신청 절차인데요. 기억번에 밑줄.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왜요? 얘는 공시의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자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 자, 그리고 4번 봐요.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 기록한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출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관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동그라미 바로 밑에 있죠. 작성 동그라미. 신탁 원부는요,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 그리고 277페이지. 자, 신탁 등기 실행인데요. 자, 이렇게 동시에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을 하게 되면요. 기억번에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 밑줄. 하나의 순위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순위번호는 동그라미 니은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동그라미. 자, 표시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였으면 요 지금 잠시 쉬는 시간에 메타인지 학습 체크 요 지출 지문 있나요? 요거만 간단하게 보면서 쉬고 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